대정동 사건에 대해서 판결 사건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언론에 굉장히 유감인 점은요. 아 유감. 네, 굉장히 답답한 거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수뇌부.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단어와 성남시장이라는 단어를 그쵸. 이번 법원 판결문이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했죠. 구분하고 있는데 수뇌부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언론들이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이 다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유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내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두고 그 수뇌부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법원도 달리 볼 수도. 도대체 공부하고 그런 기사를 쓰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요 대장동 재판, 네네. 요 재판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고 원래는 이제 국정안정법 원래 재판 중지 네. 시도하다가 이제 속보 나왔거든요. 아, 이제 최고위원회의 그렇죠. 끝나고 예. 이제 민주당이 발의 안 하는 걸로. 음. 근데 요 사건의 전체적으로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 굳이 법을 만들지 않아도 민주당이 굳이 이걸 돌파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을 해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어. 이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아야 해요. 민주당은. 제가 맞아요. 그게 너무 답답해. 음. 왜냐하면은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네.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도요. 괜히 위기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단합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아. 그걸로 조회수 만들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데 그럼 민주당 당원들도 그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딱 질서 정리를 해주듯이 헌법 조항만 가지고도 헌법 해석만 가지고도 발사죠. 법 밖의 다수 해석론 자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입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할 상황이 아니다. 아 긁어부스럼 왜 하냐? 네네 그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만들려 그러면 또 뭐 의회가 뭐 독재를 하니 뭐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니 뭐 상권분리 침해하니 그 프레임 안에 또 빠지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하지 마. 근데 민주당은 이런 거예요. 당원들의 목소리가 그쪽으로 기울어 가니까 아. 위기 의식을 계속 고양시키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원들이 막 분기탱천하니까 국회의원들은 표를 또 의식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하다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슬쩍 발을 담그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지금은 그렇게 가다가는 더 안 좋으니까 괜찮아.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해 줄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실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정리가 된 걸로 봐야 되는 거고 대정동 사건에 대해서 판결 사건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언론에 굉장히 유감인 점은요. 아 유감. 네, 굉장히 답답한 거는 이제 결국 이 사건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그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느냐에 온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검찰의 목표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이번 판결에서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뭔가 힌트가 나올까? 전 언론도 여기에만 집중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수뇌부, 성남시의 성남시. 수뇌부라는 단어와 성남시장이라는 단어를 그쵸. 이번 법원 판결문이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했죠. 구분하고 있는데 수뇌부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언론들이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이 다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유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내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건 임무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쵸. 임무를 배신해서 성남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을 끼쳤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그럼 뭐 김만배, 유동규 등등등 이런 사람들 남욱 뭐 이런 사람들과 다 모의작당이 돼가지고 특혜를 몰아줘서 경제적 이득을 엄청나게 얻게 했다면 이들의 유착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성남시장이 그쵸. 성남시장이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들과의 유착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정도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 저 여기는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딱 찍어서 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네. 성남시장이라고 단어를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딩을 보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은 성남시장이 구체적으로 이들과 공모해서 다 짜가지고 성남시장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봤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배임이 되려면은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되는데 그러면 수익을 얻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김만배 등등등등 엄청난 이익 얻었어. 그러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여기에 공범으로서 이들과 다 공모가 됐다면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와야 손해가 끼쳐지죠. 검찰이 몇 년을 털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겨우 이제 끼워 맞춰서 나오는 게 뭐 유동규가 받고자 했던 지분 뭐 400 몇십억. 저수지. 예, 예. 그게 사실상 이재명 시장으로 가는 돈이었을 것이다. 혹은 뭐 누군가가 받았던 3억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재명 시장에게 연결되는 것이다. 연결을 자꾸 끌어모아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판결을 봐도 연결이 단절돼 있어요. 그 연결이. 그러니까 이 판결을 두고 그 수뇌부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법원도 달리 볼 수도. 아이 굉장히 유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하고 그런 기사를 쓰냐.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 왔는데 왜냐면 그 해당 기자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으니까요. 맞아요. 네, 성함이 김현종 기자님인가? 네.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네. 예, 제가 예. 이름을 기억 못해가지고 그 기자가 이제 판결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기사에 김종훈 올렸는데, 기자님 죄송합니다. 예. 네네. 거기서 이제 명징한 그 문장은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표현된 문장은 안 보고 불확실하게 표현한 문장을 봐서 끄집어내서 이재명까지 열어놨어라고 해석을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동안 이재명 그 재판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 소위 말하는 악마화를 계속 줄기차게 그런 논조를 써왔던 기자 혹은 매체에서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구나. 여전히 이제 이런 인상도 받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의성이 없으면 배임은 안 되는 거잖아요. 몰랐던 상태에서 그냥 정책 방향을 했고 실제 사실상은 공사 내에서 벌어진 부패 에 대해서 이번에 단죄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단서가 그 워딩도 있었지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그 형량을 적용했죠. 그 그렇죠. 이동규랑 정민용인가요? 네. 네네 그 변호사. 네. 그 두 사람한테는 훨씬 더 높은 형량 8년 이상을 구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내에서 부패가 있었지 그 윗선까지는 사실상 본인들이 증거도 없고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걸 오히려 암시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건 이재명 재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약간 빠져나고 싶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네네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문장이 분명히 있더라 판결문에. 네. 근데 이제 검찰의 그 증거 기록에 뭐 증거 기록이 한 20만 페이지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기록에 여러 곳에 소위 말해서 지뢰 비슷한 것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에요. 빠지세요. 여기에 생각이 높아 여기로 빠져라. 이런 함정이 엄청 많아. 맞아요. 많은데도 판결문에 이 정도로 썼다라는 것은 배척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야당에서 계속 재판 제기 얘기하는 게 국감에서 지금 서울 고등법원장 나와가지고 뭐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그게 그게 트리거가 다 됐죠. 이번에 다시 또 물 밖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한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어쨌든 고등법원장 정도 되면 이게 헌법 84조 취지를 말을 하고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 흔들기도 하고 뭣도 아니고 약간 장난한 거라 봅니다 저는. 네, 민주당 엿먹어라. 이렇게 던지고 야당이 흔들게. 근데 그 파기환송심 지금 서울 고등의 담당 부장이 이진관 부장 아니에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여튼 네, 이재명 대통령 그건 이진관 지금 부장이었죠. 한덕수 재판하고 맞아요. 있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매조지 지어줬는데 다시 또 나와가지고 고등법원장이.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의 부장이 이진관 부장이면은 그 부장이 재판 지휘권을 갖는 거고 변론을 재개할지 뭐 변론 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는 그 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양심 본인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고등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입을 뗀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제기하면 되죠. 이 말 자체가 심각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얘기인 거예요. 본인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외부로부터의 공격만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판부의 그 판사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근데 쥐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다시 또 얘기하니까 열받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얘기하다가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